we can do is copy your brain signal that's going out to your hand and inject it into your hand so that your hand will move when your brain tells your hand to move. And so in a sense, she will take away your free will and you will no longer have any control over this hand, okay? A little bit. Okay, so relax. No, hit it again. Okay. Oh, perfect. All right, so relax. Do it again. All right, so that's perfect. So now, what would happen if I took over my control of your hand? And so just relax your hand. What happens? Nothing. Why not? Because the brain has to do it. Now you do it again. All right, that's perfect. All right, well, thank you guys for being such a good sport.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올린 영상에서 인간의 뇌에 간섭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고요. 현재 기술로는 이제 촉각을 전달하는 것이 고작이지만 언젠가는 분명 우리의 뇌를 조작함으로써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직은 가상 세계로 가기는커녕 뇌를 조종하는 것조차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뇌에서 보내는 정보를 사람이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어야 뇌파를 조종해서 가상의 세계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가상 세계로 가든지 아니면 뇌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증강현실을 내 방에 구축하든지 뇌에 장치를 달고 뇌파를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컨트롤을 하려면 일단 뇌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을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컨트롤을 하겠어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서 뇌파를 통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뇌파를 통해 휠체어라던가 로봇을 조종할 수도 있는 것이죠. 뇌에 직접 칩을 넣어서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과 헤드셋을 이용하여 뇌파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뇌파를 측정하여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게 간단하고 가격이 비싸지 않으니까요. 코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고등국방연구원이랑 나사를 중심으로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을 보면 한국은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 대학이랑 연구소는 없는 곳이 없어요.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제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 뇌는 분명 무슨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거를 대신 기계가 읽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즉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뿐이겠습니까? 뇌를 읽어서 손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휠체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유로스카이의 마인드웨이브는 현재 13에서 한 16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사용자의 의도를 헤드셋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에야 무슨 SF 드라마라던가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헛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직 스티브 잡스처럼 이런 것들을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품은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사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인지를 많이 못 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 더 말하자면 저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016년에 창업한 뉴럴링크가 곧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학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또 의외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안입니다. 당신의 뇌의 보안이요. 왜냐면 아직 제대로 개발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해킹을 당해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냐면 당신의 뇌 속에 들어간 칩을 해킹해버림으로써 당신의 목소리도 움직임도 잠궈버릴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를 통해서 당신의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0년 3월 4일 공교롭게도 우한의 화중과학기술대학교의 샤오장을 비롯한 4명의 연구원과 세계적인 석학, 호주 테크놀로지 시드니 대학의 린 연구원과 캘리포니아 UC 샌디에고의 정 연구원은 오픈 아카이브의 아주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SSVP라던가 P300이라는 유명한 스펠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어떤 스펠링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뇌파를 통해서 글자를 표시해주는 시스템이죠. 쉽게 말해서 머릿속의 주파수를 분석함으로써 이 사용자는 이런 단어를 원하는구나 하고 파악한 겁니다. 그런데 연구진들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방향을 보면 이런 시스템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보안은 어떨까? 그리고 아주 작아서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또 뇌파를 어지럽히는 신호를 살짝 보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신호는 딥러닝 시스템이 판다 사진을 긴팔 원숭이로 오인시키는 적대적인 신호였죠.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이 정도의 공격쯤은 먹혀들지 않겠죠. 그런데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초록색이 정상적인 경우이고 빨간색이 적대적인 신호를 받은 뇌파입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걸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Y를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는 N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판단해 버린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0에서 350, 700에서 1050ms까지의 신호가 적대적인 공격을 받은 경우의 수치입니다. 0.2여야 할 것이 0.9로, 0.1이어야 하는데 0.9로 인지시켜버렸죠. 연구진은 말합니다. 우리의 연구가 지금 사용되는 뇌파 기반의 시스템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보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아주 간단한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뚫려버리는 걸 보면 아직은 갈 길이 먼 것이 분명 맞습니다. 가상세계를 열기 위해서 뇌를 컨트롤하기는커녕 기기랑 연결하는 데서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가상세계에서 드래곤볼 캐릭터처럼 날아다니고 에네르기파를 쏘려면 일단 뇌파를 완벽히 읽어내는 것이 먼저일 것이며 그 다음 뇌파를 컨트롤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다른 신호에 뇌가 뚫리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뇌파를 기기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윤리적인 문제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세상만 봐도 프로 불펠러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프라이버시 따위는 뇌 속을 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우리 손자, 손녀 때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이런 몽상 같은 상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인슈타인도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성과를 낸 절대 다수의 사람들도 몽상가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과학기술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누군가가 완벽하다고 한다면 그건 99.9%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점은 완벽하지 않은 과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겠죠.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과학은 완벽하지 않다. 과학은 잘못 사용될 수 있다. 과학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